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K7 디젤 차량 대기업 사설 경매장으로 낙찰받은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서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은 어떻게 되고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저와 고객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서 일반인분들이 경매 진행을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과정들을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번에 낙찰받은 차량입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시야경매장에서 낙찰을 받았고요. 매주 화요일날 열리고 있습니다. 시야경매장에서요. 경매 시스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에 앞서 경매 일정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 일정은 이렇게 되고요. 일반인분들이 경매 진행을 할 수가 없고 경매 리스트 또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 전날 저녁에 경매 리스트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경매 일정 보시다시피 각 요일마다 각 장소가 다르게 열리고 있고요. 시스템은 거의 다 비슷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현대나 롯데, AJ, K카 이름만 딱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서 경매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 경매장에서 성능을 보고 점검 의견 내놓고 그거 외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환불 또는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고차지만은 안전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매 장점 먼저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대기업 사설 경매장의 장점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 진행 절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안녕하세요. 블로그 보고 연락드립니다. K5 연식이나 주행거리 짧은 차량을 찾고 있습니다. 혹은 소나타 차량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 명함과 경매 매뉴얼을 보내드렸고요. 이 경매 매뉴얼 받아보시면은 경매에 대해서 거의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제 영상 두세 개나 블로그 후기, 낙찰 후기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경매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저녁 9시쯤 월요일에 진행하는 경매 리스트 보내드리면서 연락드린다라고 했고요. 네, 연락주세요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은 계속 패스했고 수요일날 AJ 셀카 옥션 안성 경매장 경매 리스트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관심 차량 출품 번호를 찍어주셨어요. 1344번 관심 있습니다. K5 지금 마음에 드는 차량이 안 보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소나타 뉴 라이즈 차량을 찍어주셨고 18년식의 4만 킬로짜리 차량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경매장에 방문해서 실차 꼼꼼히 보고 연락드린다라고 했고요. 경매 전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경매 리스트 보내드리고 이제 경매 정보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실차 점검 요청하시면은 요렇게 실차를 봐드리고 외관 내부 추가 옵션 사항 그리고 이렇게 점검 의견은 또 어떤지 이렇게 다 남겨드리고 있는데 이 차량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전동 시트도 없어요. 옵션이 너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소나타 K5 연식과 주행거리 무조건 짧은 것만 보신다는 거는 안 좋은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안 해드렸어요. 이날 무사고 차량이기는 한데 라고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점점 옵션도 별로고 싸제네비네요. 그러니까 차를 어떻게든 판매하려고 했으면 오히려 제가 진짜 나쁜 마음 먹었으면은 그냥 추천했겠죠. 왜냐 옵션이 별론데요. 싸제네비에다가 이렇게 전동 시트도 없고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사진 받아보시고 좀 험하게 타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자동차라는 거는 1, 2년 탈 차량이 아니죠. 보통은 짧게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타시기도 하지만은 보통의 경우 한 3, 4년, 길게는 10년 이상도 이렇게 이제 타실 차량인데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저한테 실차 점검은 했지만은 이렇게 점검 의견을 남겨드려요. 하지만은 괜찮다. 이 차량은
나는 옵션 크게 상관없다, 봐달라고 하시면 전 봐드리는데, 일단은 알려드릴 의무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들이면은 만족하실 것이고, 그러면은 재구입이나 소개권이 이루어지겠죠. 그러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차 판매하려고 경매 진행 낙찰 받아들이려고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냥 패스를 해요. 그런데 이게 다 나중에는 제 무기가 될 거예요. 소개나 재구입권, 요게 바로 제 무기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만족하시면은 저를 많이 소개를 해주시겠죠. 이게 진정한 제 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들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매 시장과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매매 시장에서는 자기가 매입한 차량을 판매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은 경매는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제가 삼자 입장에서 차량을 보고 점검 의견 내놓고 문제가 있으면 패스하고 좋으면 추천해드리고 이렇게 경매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패스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낙찰 안 되면은 다음 매물 혹은 다음 날 혹은 다다음 날 혹은 다음 주 혹은 다음 달 이렇게 낙찰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길게 봐도 어차피 낙찰만 받으면은 그 받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받으나 다음 주에 받으나 다음 달에 받으나 어차피 같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만족시켜 드리면은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더 고생하더라도 더 좋은 차량을 찾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구입하시면 후회하실 것 같은 느낌이 점점. 제 말이 맞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은 있어야죠. 그리고 저는 K7 디젤 낙찰받은 영상을 보여드렸죠. 이분께서는 처음에는 소나타나 K5 차량을 원하셨는데 주행거리 연식 무조건 짧은 거보다는 주행거리 연식 어느 정도 좀 적당한 거 K7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차량이라는 게 쉽게 바꾸지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K5나 소나타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조금만 더 연식과 주행거리 그리고 조금만 더 보태면은 더 윗등급 차량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제가 왜 K7 디젤을 추천했냐면은 K5나 소나타 휘발유 차량이나 K7 디젤이나 CC는 거의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차이가 거의 얼마 안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차량은 잔고장이 적기 때문에 뭐 일단 K7 디젤 연비 좋으니까 저는 좀 더 넓은 차량을 보신다면 더 오래 타실 것 같아서 K7 디젤도 좀 추천을 해드렸어요. 연식과 주행거리 짧고 가격 높은 거보다는 높은 K5보다는 K7이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추천해 드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그래도 나는 K5나 소나타 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는 K5나 소나타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경매는 일반인 분들이 경매 진행을 못 하는데 만약에 저한테 경매 리스트 받아보시고 관심 차량이 있고 경매장에 방문하실 시간이 되신다면은 저랑 같이 경매장에 방문하시고 같이 경매 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만나서 제가 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고 이날도 패스를 했죠.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제가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관심 차량 이렇게 또 출품 번호를 찍어 주셨어요. 이분은 제 블로그 보고 연락을 주셨지만은 아마 제 블로그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낙찰 후기들을 말이죠. 19년씩 3만 킬로네요. 보시고 연락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차를 봤는데 상태가 별로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담배빵도 있고 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했습니다. 네, 상태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저는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출품 번호를 많이 찍어 주셨는데 K7 디젤 차량도 찍으셨어요. 아주 감사하죠. 제가 요런 건 어떠냐라고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보신다. 그러면은 뿌듯하죠. 추천하는 입장으로서. 네, 저것도 65,000km인데 상태 괜찮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경매장에서도 보고 저 역시도 실차 경매장 가서 실차 점검하고 점검 의견 내드리고 3차적으로 외부 성능 맡아서 경매장 점검 의견과 비교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클레임을 걸 거고 3차적인 안전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4차적으로
그리고 외부 성능 점검을 맡아서 성능 책임 보험을 또 가입을 해요. 만약에 차량을 출고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성능 책임 보험 가입한 데에다가 또 클레임을 걸 수가 있어요. 클레임이 아니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 수리를 받을 수도 있고 자기 부담금을 일부금 내고 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고차지만은 안전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죠. 저 문차사에게 구입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남겨드리면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낙찰받아서 차량 출고해드리고 이전해고 끝이다.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네, 신뢰를 바탕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거고, 만약에 그런데 만족을 못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차량을 구해드렸다. 그리고 낙찰 받고 나서 차량 출고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나 몰라라 한다. 그러면은 제 밴드나 유튜브나 블로그 안 좋은 댓글들이나 문의글들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 성격상 좀 문제가 있는데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서 구입자분 입장으로서 억울하다 싶으면은 저 역시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물론 소모품이나 이런 거는 막 제가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소모품인데요, 말 그대로. 하지만은 소모품이라도 어느 정도 억울한 게 있다. 중고차니까 워낙에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딱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항상 출고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 달에 2,000km 성능 책임 보험은 들었지만은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돼도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달라. 그러면은 제가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실 경우에는 제가 전액은 다 해드리기 힘들어도 일부분 같이 신경 써드릴 의향은 충분히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제 번호 삭제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달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실차 꼼꼼히 보고 연락드렸고요. 네, 영상이 길어지니까 조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낙찰받은 게 아니니까 끝낼게요. 일단은 차량 상태가 좋아서 점검 의견 상세하게 다 남겨드렸고요. 이날 이거 차량은 낙찰받은 게 아니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량 상태가 좋으면 여러 장의 사진, 외관, 내부, 추가 옵션 상황, 그리고 차량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 다 찍어드리고 이렇게 매매시장 시세표도 찍어드리고 점검 의견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시장 시세는 얼마, 시작가는 얼마, 예상가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다 의견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가의 10% 계약금 확인하고 경매 2차 시도를 했는데 아쉽게도 낙찰을 못 받았고요. 20만원 차이로 아쉽게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급하게 안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낙찰을 받았고요. 이날은 현대글로비스 시화경매장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227번 실차점검 요청합니다라고 이제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이번에 낙찰받은 흰색 K7 디젤 차량입니다. 옵션이 괜찮았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 어라운드 뷰도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아주 좋았어요. 어라운드 뷰도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K7이라서 기본적으로 옵션이 괜찮다라는 거죠. 기본 등급도 통풍 시트가 있어요, 운전석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라운드 뷰 버튼도 있고 핸들 열선, 그리고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있어요. 조수석 통풍 시트는 추가 옵션이라는 거, 요건 없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라운드 뷰랑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으면은 뭐 좋은 거죠. 핸들 열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매매시장 시세표 이렇게 찍어드렸습니다. 매매시장 시세는 한 2천만원, 한 2100 중후반 정도 하는데 시작가는 1780만원, 예상가는 1800 중후반 정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작가의 10% 계약금을 확인하고 경매 진행을 해드렸고요. 얼마에 낙찰 받았냐? 바로 1810만원에 낙찰 받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경매의 매력이죠. 1800 중후반까지 입찰 시도를 했지만은 시작가의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오르는 경진식 입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1880만원까지만 볼게요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요렇게 1810만원에 낙찰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경매의 매력이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경락사실 확인서 있죠. 이 경락사실 확인서가 있는데 요렇게 요것도 하나의 경매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뭐냐, 투명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딱 서류화를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다, 가격적으로도 투명하고 성능적으로 투명하다,
이렇게 경매 장점이 되겠습니다. 낙찰받고 나서 이전까지 다 신경 써드리고요. 차량만 받으시면 돼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점검 의견 다 확인하시고 경매 입찰하시고 차량마저도 그냥 탁송으로도 보내드리기 때문에 굳이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은 즉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낙찰받고 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해드리고 보험가입 해달라, 이전 서류 필요하니까 이거 보내달라, 그리고 출고 스케줄은 언제 되겠다, 그리고 후처리는 이렇게 도색을 하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다 의견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이랑 뭐 이런 것도 한번 교체하고 출고를 해드렸고요. 기아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방문을 해서 차량 점검도 한 번 더 해드리고 엔진오일도 교체해드리고 차량을 출고해드렸습니다. 물론 차량 출고할 때는 방문이 가능하시면은 저희 본사 광명에 있는데 광명에 오셔서 차량 받으시고 또 이제 대구로 가시면 돼요. 차량은 탁송으로 받으셨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되게 재밌는 이야기지만은 서로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이렇게 경매 진행 낙찰 받아들이고 차량 출고까지 해드린 거예요. 바로 이게 왜 가능하냐? 대기업 사설 경매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생겼어요. 경매장에서도 저도 놓친 거죠. 경매장에서는 매매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얼마 안 된, 주행한 지 얼마 안 된 차량들이 출품되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이 낙찰받을 수는 없지만 경매 출품은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 말은 즉 내가 차량을 팔 건데 광택 내고 도색하고 이렇게 팔진 않죠. 거의 웬만해서 대부분은요. 그런데 이제 먼지가 좀 껴갖고 이거는 그냥 광택으로 그냥 날리면 되겠지, 도색할 필요는 없겠어 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이게 좀 이제 새똥이 이제 좀 묻어갖고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갖고 광택 기계칠해도 안 날라가서 도색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놓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해드린다라고 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내용들 보시면은 어제 저녁에 광택하는데 본넷 여기 새똥 묻은 데가 안 지워진다고 하네요.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도색은 바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고객님한테 굳이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비용 발생되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성이 팍 떨어지겠죠. 일단 거래처에 바로 진행을 해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제가 실수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도색 비용은 제가 당연히 내야 되겠죠. 네, 제가 이제 대행 수수료를 받은 걸로 이제 이걸로 이제 수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출고 스케줄이 좀 미뤄진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네, 출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출고를 해드리겠다라고 했고, 괜찮으니까 다음날 출고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탁송으로 차량을 보내드렸고, 차 너무 잘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잘 탔네요. 마음에 듭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 퇴근하고 사인하고 전송해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게 제가 바로 원하는 부분입니다. 도색 사실 아까 여기 보시면은 좀 크게 보기 싫죠. 그랬지만은 이런 거 도색도 안 하고 그냥 보낸다, 그럼 욕먹겠죠 제가. 그리고 만족도 못 하겠죠. 물론 제가 도색 비용은 세이브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 돈을 절대 아끼면 안 된다라고 봐요. 제가 놓친 거에 대해서. 물론 제일 퍼펙트한 거는 경매 진행 전에 제가 이 본넷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거 도색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퍼펙트 하겠죠. 네, 하지만은 저 믿고 순전히 믿고 다 맡기셨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생겼는데 이런 것도 좋지 않아고 차를 그냥 보낸다, 그러면은 문제가 크겠죠. 네,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 경매 진행 전에 신경 써드리고 차량 봐드린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K7 디젤 낙찰받은 영상 요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영상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